요즘 노인네들은 조금만 챙겨줘도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집이고 차고 다 사준다? 앞에서야 아버님,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말은 하지만 뭐 당연히 우리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빨리 소천하셨으면 좋겠지? 그래야 그 돈들이 다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명줄이 어찌나 징그럽게 기신지 그 흔하디 흔한 감기조차도 안 걸리더라고. 대체 얼마나 명줄이 긴 건지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시려나 봐. 참 지겹다 지겨워. 천인공 노알 발칙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젊은 여자는 제가 그렇게나 제 딸 자식처럼 아끼던 제 며느라기였습니다. 지금껏 금이야 오기야 딸 자식처럼 아끼고 챙겨줬건만 저렇게 대바라진 생각을 가진 못돼 먹은 아이였다니.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졸도를 하리만큼 머리골치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쓰러지기라도 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못돼 먹은 며느라기 아니겠습니까? 며느라기를 제대로 혼쭐을 내주겠다 생각을 가다듬고 휴대폰으로 음성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할 며느라기는 한참을 신나게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시부모님만 아니면 남편이랑 명절에 내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할 텐데 시부모님이 떡하니 살아 버티고 있으니 어딜 갈 수가 없다니까? 그렇다고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면 내 남편이 또 돈 쓸 거 아니야. 시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진짜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 10,000원짜리 한 장도 시부모님한테 쓰기 싫더라고. 뭐 내 돈 안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요즘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시부모님이 자기들 돈 쓰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저번에 시부모님이 자기들이 경비 부담할 테니까 같이 유럽 가자는 걸 극구 사양했잖아. 돈 아껴서 자식들한테 유산 많이 남겨줄 생각을 해야지. 왜 돈을 펑펑 쓰고 다니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유럽 보내줄 거면 나랑 남편만 보내주면 되지. 자기들은 왜 같이 가려고 그래? 노인네들이 눈치가 더럽게 없어. 애들아 잠깐만. 남편한테 전화 와서. 네, 여보. 나 퇴근했는데 여보가 집에 없어서 전화했어요. 나 잠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러 집 앞 카페 왔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여보 저녁은 그냥 배달 주문해 먹어요. 괜찮죠? 오늘도 배달 주문해 먹으라고요? 요즘엔 우리 둘이 같이 밥 먹은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 오늘은 같이 요리해서 저녁 먹으면 안 돼요? 평소에 친구들 자주 만나잖아요. 오늘은 우리 같이 시간 보내요. 잠깐만 여보. 내가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고? 자주 만나봐야 하루에 몇 시간이나 만난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당신이 알아요? 여보가 고생하는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당신이 청소도 잘 안 해서 내가 퇴근하고 와서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에 빨래도 다 내가 돌리고 있잖아요. 집안일은 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요즘 청소랑 빨래 좀 했다고 되게 생색내네?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아무튼 나 늦으니까 청소를 하건 빨래를 하건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건 알아서 해요. 제 아들을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기가 차 헛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제 앞에선 남편을 아끼는 척 존중하는 척 온갖 아양을 다 떨었는데 실상은 가정주부가 청소도 빨래도 하지 않고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나 떨고 있다니요. 더군다나 퇴근하고 온 남편 저녁 밥상도 차려주기 싫어서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으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다니요. 통화를 끊자마자 이어진 며느리의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인간이 순하다 못해 완전 바보야 바보. 내가 이러고 집에 가잖아? 그럼 나한테 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니까? 자기가 이해심이 부족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나 뭐라나. 앞으론 지가 더 잘하겠다고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런다니까?
아주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조용히 몸을 일으켜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모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뭐라고? 에라이 고얀 것! 내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챙기는 척 위하는 척 다 했으면서 뒤에서는 저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혹여나 시집살이 한다고 느낄까봐 명절에도 친정 먼저 갔다 오라고 친정에 갖다 줄 선물까지 바리바리 사서 양손 무겁게 챙겨줬더니 뭐?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빨리 소천하셨으면 좋겠다고? 이건 제 정신머리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지. 게다가 열심히 일하고 온 우리 아들 저녁 밥상도 안 차려주고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고 앉아있기까지 했잖아요. 아주 제대로 글러먹은 애예요. 한참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는 와중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자기 욕하는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며느리에게 늦은 밤 전화가 왔습니다. 종종 전화를 먼저 걸고 나는 며느리였지만 늦은 밤엔 전화를 한 적이 없었으니 저나 남편이나 꽤나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엔 웬일이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요즘 제가 어머님, 아버님 찾아뵌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내일 찾아뵈려고요. 내일은 우리가 좀 바빠서 안 된다. 아쉽네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모레는 어떠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회까지 한 상 거하게 차려드릴게요. 고생스럽게 뭐하러 그래. 괜찮다, 아가야. 어머님도 참 고생스럽다니요?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이런 말 저희 엄마 아빠께는 비밀이지만 저는 사실 제 친부모님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좋은걸요. 앞뒤가 전혀 다른 며느라기의 행동에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일단은 태연한 척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너처럼 착한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됐을까? 우린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고맙다, 새아가. 어머님 별 말씀을요. 제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새삼스럽지만 어머님,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세요, 어머니. 참 기가 차서 사람의 탈을 쓴 여우가 여기 있구나. 황당함에 말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 우연히 카페에서 며느라기의 이야기를 엿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며느라기의 속내를 모르고 지냈겠죠. 앞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한 십첩반상을 차려 시부모에게 대접하지만 속으로는 시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며 명줄이 길다 뒤욕을 하는 며느리인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겐 저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마음 깊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참지 말고 용서도 해주지 말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의 못된 마음씨를 단단히 혼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70이 넘어 인생을 되돌아보니 역시 사람은 고쳤을 수 없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일의 빈번함이 모래사장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들처럼 한없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혼쭐 내줬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애가 아주 보통 여우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가 여우면 우리가 여우 사냥꾼이 되면 되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으니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좋은 계획이 있어요?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아주 좋은 계획이 있어. 눈물, 콧물 아주 다 빠지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요. 그럼 당신 계획대로 해보죠. 남편의 계획하에 며느리를 혼내줄 채비를 단단히 마치고 나니 어느덧 며느리가 집에 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인지라 며느리를 혼내지 말고 사람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 그저 그러려니 품고 용서해줘야 하나 약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못된 마음씨를 가진 여자와 한평생 살아가야 할 제 아들 녀석이 너무도 가여워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시장하시죠? 얼른 맛있는 식사 차려드릴게요. 아가, 우리가 지금 밥이 넘어갈 상황이 아니란다. 일단 여기 좀 앉아보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 아버님, 어머님 얼굴이 너무 까칠하세요.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사실 어제 우리가 병원에 갔다 왔단다. 네? 병원이요? 아, 건강검진 하실 때가 되셨었죠?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설마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신 건가요? 며느리는 걱정스레 물었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나 죽기를 바라던 시부모에게 건강 관련 문제가 생겼다니 아주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가 봅니다. 이를 어쩌면 좋냐, 새아가. 나랑 네 시엄마 둘 다 치매라더구나. 우리 둘 중 하나라도 멀쩡하다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우리 둘 다 치매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새아가. 네가 우리 간병을 도와줄 수 있겠니? 네? 간병이요? 치매 간병이라면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어머님, 아버님께 더 좋지 않겠어요? 전문 간병인을 쓸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달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테고. 무엇보다 생판 남에게 내 치부를 다 보여준다는 게 나나 네 시아버지나 다 늙어 빠진 사람이라도 너무 힘들구나. 네? 그렇지만 저는 주변에 치매 걸렸던 어른들이 없었어서 치매라는 병에 대해 전혀 몰라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었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험한 꼴들을 옆에서 다 지켜본 입장에서 가족이 아니면 치매라는 병을 간병하기 너무 어렵더구나. 정말 그랬죠. 나도 당신도 어머님 똥기저귀 갈아드리랴 목욕시켜드리랴 정말 힘든 세월을 버텨왔잖아요. 항상 천사표 얼굴을 하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똥기저귀요? 그랬지. 게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소리도 없이 나가 거리를 헤매던 탓에 더운 여름이고 추운 겨울이고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런 고생들을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다 버틸 수 있겠니? 새아가 염치 없지만 부탁한다. 너라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거야. 어머님, 아버님, 저를 믿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저 앞으로 아기 가질 준비도 해야 하고요. 지금도 넘쳐나는 집안일 때문에 잠깐 차 마실 시간도 없이 한시도 쉬지 못하고 바쁘게 보내는데 어머님, 아버님 간병까지 하게 되면 우리 신랑 저녁밥 차려줄 여유도 없을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아무래도 이 집 저 집 두 집 살림을 동시에 돌보려면 너도 힘들겠지.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러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무나. 네? 뭐라고요? 네 말대로 두 집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네 남편도 챙기고 우리도 챙길 수 있겠니? 그래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며느리의 표정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지 한숨을 연신 내뱉었습니다. 이미 아들이랑은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제 네 생각을 말해보렴. 너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겠니? 네? 우리 신랑이 집을 합치는데 동의를 했다고요? 그래, 우리가 치매라고 말하자마자 합가에서 자기가 우릴 직접 모시겠다고 말하더구나. 제 동의도 없이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우리 아들이지만 참 세상에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니죠.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부모님 자기가 모시는 건 당연할 수 있어도 저는 솔직히 제 친정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인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라 다그쳤습니다. 그래, 새아가 네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무래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보구나. 이번엔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큰 실수하셨어요. 허참 실수라. 그나저나 이를 어쩐다. 너도 합가하는데 당연히 동의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금괴를 찾아왔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금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30년 전에 산 금괴가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하네요. 금괴가 10kg 정도 하니까 요즘 시세론 15억쯤이랬나요? 네? 금괴가 있으셨어요? 그것도 10kg나요? 그래. 너네들이 우리 치매 간병을 해준다면 너무 고마워서 선물로 주려고 했단다. 10kg나 되는 금괴를 선물로 주려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네가 거절했으니 우리도 간병 이야긴 더 이상 꺼내지 않으마. 이 금괴만 팔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봐줄 간병인 월급 걱정은 할 일 없을 테니 말이야. 벼랑간 골똘히 생각하던 며느라기는 큰 결심이라도 마친 듯 눈을 반짝이며 우리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금괴 10kg면 15억이 넘는 돈인데 간병인 줄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역시 아무래도 전문 간병인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편이 어머님, 아버님 마음도 편하실 테고 저나 제 신랑 마음도 편할 테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시 합가해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돌보는 편이 좋겠어요. 아니, 분명히 방금 전까진 합가하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니? 우리 아들이 이기적이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데다가 우리가 너한테 큰 실수를 했다면서.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합가하기 싫다고 말했어요? 합가하기 싫다고까지 말한 적은 없다고요.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을 남의 손에 맡긴다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금괴 하나로 태도가 순식간에 변하는 며느리의 간사함에 또 한 번 놀랐지만 어쨌든 며느리의 간사함 덕분에 며느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우리의 계획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금괴는 언제 주실 거예요? 너희 부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날 선물로 주마. 집도 빨리 팔고 이사할 준비를 빨리 해야겠네요.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 그럼 일단 이사를 먼저 하고 집은 차차 팔까요? 그래, 그럼 일단 넌 집에 가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렴. 집 파는 문제는 우리가 아들과 함께 해결할 테니 말이야. 네, 그럼 그럴게요.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위해 배려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고맙긴요 뭘. 힘든 일일수록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을 나선 며느리는 어디론가 바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거센 탓인지 살짝 덜 닫힌 문을 닫으려던 순간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야, 완전 대박 뉴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노인네들이 금괴 10kg이나 꼼쳐놓고 있었어. 이제 막 시댁 나와서 집 가려는데 이 얘기를 참을 수가 있어야지. 완전 대박이잖아. 요즘 금괴 10kg 시세가 자그마치 15억이래. 15억?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늘 노인네들이 얼마나 뻔뻔했는지 알아? 지들 치매 걸렸다고 나보고 간병을 하라는 거야. 심지어는 합가를 하재.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노망이 아주 제대로 난 거지. 뭐 어쨌든 합가하면 금괴를 선물로 준다니까 일단은 합가할 거야. 근데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지들 치매 간병을 해주게? 치매고 뭐고 당장 오늘 초상이라도 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자식들한테 폐를 끼쳐도 정도껏 끼쳐야지. 아무튼 우리 시댁은 죽을 때도 곱게 죽진 않을란가 봐. 으이그 지긋지긋해. 아무튼 금괴 받는 순간 간병이고 뭐고 난 여행이나 갔다 와야겠다. 친정 식구들 데리고 유럽이나 한 바퀴 돌고 와야지. 솔직한 마음으론 당장 머리끄댕이라도 잡아당겨야 분이 풀리겠다 싶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해버리면 나중에 제대로 혼쭐을 내줄 수 없을 것이기에 마음에 참을 인자를 새기며 간신히 화를 삭혔습니다. 듣기론 요즘에는 고부 갈등이 생기면 며느리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무조건 자기 와이프만 싸고 도는 아들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던데 불행 중 다행인지 우리 아들 녀석이 며느리를 싸고 도진 않았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와이프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도 전업주부인데도 청소도 빨래도 하지 않고 매일 같이 놀러 나가서 밤늦게야 집에 들어올 때도 제가 와이프를 용서하고 이해했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텐 정말 잘하니까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려주신 음성 녹음본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면목 없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수모를 겪으신 거잖아요. 그동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랑 제 와이프 사이에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어떤 날엔 집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고는 연락두절된 채 하루 이틀 지나서야 집에 들어온 적도 있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으니까요. 참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마음고생하시진 않았을 텐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네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인생사 세옹지 말라고. 이 소란도 언젠가 분명히 끝나고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말이야. 집이랑 차 문제는 알아봤니? 정말 다행인 게 아버지께서 저희 혼인신고 전에 집도 차도 제 명의로 사주신 거라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땡전 한 푼 주지 말고 쫓아내야지. 네 마음은 어떠니? 정말 이혼해도 괜찮겠어? 솔직히 정말 후련해요. 섭섭하거나 슬프다거나 이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동안 저도 많이 참고 살았거든요. 잘 생각했다. 누구 좋으라고 참고 살아. 그럴 필요가 없지. 아무튼 어머니 아버지 계획대로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그래, 조금만 더 힘내보자꾸나. 못된 것 아주 제대로 홍군형을 내줘야지. 드디어 이사 당일이 되었고 며느리는 제 짐이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정말 한 식구가 됐네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 아버님 정말 살뜰히 옆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허허, 말은 참 잘하는구나. 말만 잘하게요? 행동은 더 잘하죠? 이제 이사도 했으니 약속하신 금괴 주세요. 며느리는 맡겨놓은 제 물건을 찾는 양 뻔뻔하게 금괴를 요구했습니다. 기가 찬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얼굴을 잔뜩 구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합가하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뱉으신 거 아닌 거죠? 설마 우리 시부모님이 그런 분들 일리 없잖아요? 빨리 금괴 주세요. 성질도 급하다.
네 행동을 보니 지금 금괴받기라도 하면 당장 시댁 식구들 데리고 유럽이라도 갈 기세구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친정엄마가 자랑하더구나. 딸이 자기 데리고 유럽 놀러 간다고 했다고. 아니, 엄마는 왜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마침 며느리의 핸드폰이 요란스럽게 울렸고 며느리는 친정엄마에게서 온 전화를 불이 나게 받았습니다. 아니, 엄마는 왜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댁 식구들 걱정하게 만들어요? 내 말은 지금 당장 유럽 간다는 게 아니라 언젠간 엄마 모시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였지. 얘가 갑자기 뭔 소리야?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비행기 끊어놨다면서? 엄마 목소리 좀 낮춰서 말해요. 아무튼 왜 전화했어? 아니, 너는 왜 갑자기 온갖 짐들을 우리 집에 보낸 거니? 짐을 보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옷이랑 가방이랑 온갖 짐들을 다 보내놨잖아. 너 설마 네 남편이랑 싸웠어? 이혼이라도 하려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을 왜 해? 아무튼 너 이혼하기만 해봐. 여기 보내놓은 짐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릴 거고 네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지 말던지 우리는 신경도 안 쓸 거니까. 엄마는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이혼할 일 없다니까요. 일단 끊어봐요. 너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는 우리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지금 일어나는 일들 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꾸민 일이에요? 지긋지긋한 노인네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니? 명줄 더럽게 긴 노인네들이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려는데 네 꼴은 더 못 보겠어서 말이다.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걸 알아야지. 네 그 못된 말들 우리가 다 들었다. 넌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야. 우린 이제 너 같은 며느리 더 이상 볼 생각이 없어. 저는요,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러시냐고요? 계속해서 발뺌하는 며느리를 위해 친절히 며느리의 음성이 담긴 녹음본을 들려주었습니다. 음성 녹음본을 들은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널 보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딱 한 번만 눈 감고 용서해 주세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우린 널 용서해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 제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어머님, 아버님 맘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 남편은요, 저 없으면 못 산다고요. 당신 없어도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요. 때마침 들어온 아들이 며느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왜들 이래요, 정말.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본색이 나오면 뭐요? 제 말이 뭐가 틀렸어요? 틀렸지. 아주 단단히 틀렸어. 아니요. 따지고 보면 제 말이 다 맞죠. 시부모가 떡하니 살아서 버티고 있으니까 시부모 챙기랴, 시부모 눈치 보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시부모 없는 애들은요. 아주 명절마다 놀러가고 시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 펑펑 쓰면서 정말 재밌게 산다고요. 그래. 그러니 너도 이혼하고 시부모 없이 네 인생 재밌게 살아.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이렇게 이혼하면 거짓골을 하고 살게 뻔한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다 네가 자초한 거지. 앞으로 네가 거짓골을 하고 살건 말건 우리는 관심 없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정말 나랑 이혼하길 원해? 내 부모님 집에서 그만 소란 피우고 나가.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말하던가 하고. 싫어. 난 이혼 못해. 절대 안 해. 고집 부리지 마. 네가 싫다고 해도 우린 이혼하게 될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가려 하자 며느리는 안간힘을 쓰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싫다고! 이건 나! 난 이렇게 이혼 못한단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장에 놓여있던 금괴를 잽싸게 가로채고는 곧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맨입으로 떨어질 줄 알아? 이제 이 금괴는 내 거야! 그렇게 금괴를 가지고 사라진 며느리는 금괴를 어딘가에 꽁꽁 숨겨둔 채 우리 모두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10kg짜리 금괴와 이혼을 맞바꾸려는 속셈인 건지 며느리는 협의 이혼에 순순히 협조하는 대신 금괴의 존재는 철저히 감췄습니다. 아무튼 그 금괴 덕분에 아들 녀석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10kg짜리 금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의문이 남았을 텐데요. 늙은 노인네들이 무슨 성구안이 있다고 금괴를 자그마치 10kg씩이나 사놨겠습니까? 그 금괴는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당일 내로 배송 가능한 10,000원도 안 되는 가짜 금괴였답니다. 욕심의 눈이 제대로 먼 며느리 눈에는 엉성하기 그지없던 그 금괴가 진짜 15억짜리 금괴로 보였나 보죠. 아들 녀석이 이혼한 후 1년쯤 지난 시점에서야 그 금괴가 가짜였다는 걸 알아차린 며느리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10,000원도 안 되는 금괴를 15억짜리라고 속여 먹여?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아닌 걸 상대하는데 별 다른 수가 있나? 네 심보가 못됐으니 10원 한 장 못 받아먹고 집에서 쫓겨난 걸 왜 남을 탓하니? 그러게 마음씨를 곱게 쓰지 그랬니? 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진 모르겠지만 우린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단다. 혹여나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지 마렴.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나서 새장가 들었으니까 말이야. 뭐라고요? 벌써 새장가를 갔다고요? 어찌나 참하고 예쁜지 아주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난 게지. 지금 저 자극하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설마 벌써 장가를 갔을 리가 없잖아요. 믿건 말건 네 맘대로 해라. 대신 앞으로 우리한테 전화는 하지 마. 싫어요. 계속 전화도 할 거고 집에 찾아가서 난장판도 벌일 거예요. 돈 줄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라고요. 1년 만이라 넌 모르겠구나. 우린 이미 이사도 갔고 이렇게 네 안부도 들었으니 오늘 당장 전화번호도 바꿀 거란다. 내가 니들 가만 놔둘지 알아? 너네들 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혀줄 거야. 각오하라고! 세상이 다 네 맘대로 되지 않는단 걸 아직도 모르니? 너도 네 인생 살아. 앞으론 제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말이야. 이 날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든 소동이 끝났습니다. 새장가를 든 아들 녀석은 참하고 예쁜 아내와 자기들을 쏙 빼 닮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며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며 잘 살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부부도 몸 건강 잘 챙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지금에서야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그저 웃음만 납니다. 어찌 그리 찰거머리처럼 지독한 며느리를 아들한테서 완전히 떼어놓을 수 있었는지, 남편의 계획이 제대로 통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시 저와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어떤 소동이건 결국엔 지나갈 테니 그저 가장 나답게, 가장 우리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그 끝엔 반드시 바라던 바를 이룰 것이니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고민에 침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바라는 게 거창한 행복이 아닌데 말이죠. 살아가다 보니 지금과 같은 소소한 행복이 무엇보다 값지고 특별한 행복이었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이상 길었던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 보내십시오.